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300리쯤 떨어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달샘골이라 하였는데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우물 때문에 그리 불렸지요. 사람들은 그 우물물이 달빛을 머금고 있다 하여 달샘이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가혹하였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로 흉년이 들었고 굶주림이 마을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지요. 아이들은 여위어 갔고 노인들은 하나둘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에 역병까지 번지니 마을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달샘 우물가에 모여 두 손을 모았지요. 간절히 소원을 빌면 우물 속 달님이 들어주신다는 오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우물 수면 위로 달빛이 은빛 비단처럼 내려앉았고 서늘한 바람이 풀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품은 채 고요히 기도를 올렸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밤 마을 입구 고갯길에 한 나그네가 홀로 서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고 낡은 도포 하나의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달랑 맨 초라한 행색이었지요. 사내의 얼굴은 먼 길을 걸어온 탓인지 먼지가 뒤덮여 있었으나 그 아래로 반듯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사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셨소? 마을 사람이 물었으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내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벙어리로구먼.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굶주림과 역병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나그네는 불길한 징조로 보였던 것이지요. 저런 자가 마을에 들면 재앙이 따라온다더라.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갖추더니 마을 우물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춘범이었습니다. 물론 이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벙어리 나그네라 부르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춘범은 마을 어기 버려진 헛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그는 묵묵히 하룻밤을 청할 작정이었지요. 그의 가슴 속에 품은 사연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는 노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대감은 본래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 낙향한 자로 마을의 논밭 대부분을 쥐고 있는 부호였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었고 아전들조차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 벙어리 나그네를 당장 쫓아내라. 노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떠돌이 따위가 우리 마을에 발을 들이다니 재앙이 들끓는 판에 불길한 것들이 꼬이는구나. 노대감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춘범을 밀어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들에게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춘범은 말없이 매를 맞으며 마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 연실이었지요.
연실은 2해 전 남편을 역병에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리 함부로 대하면 되겠소? 연실은 쓰러진 춘범에게 다가가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그 뒤에는 7살배기 딸 세론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지요. 춘범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론은 호기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춘범을 무서워하며 피할 때 세론만은 빤히 그를 바라보았지요. 크고 맑은 눈망울이 춘범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아저씨, 왜 말을 못해요? 세론이 대뜸 물었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춘범은 손을 저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지요. 춘범은 자신의 목을 가리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목은 안 되지만 마음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세론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춘범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와, 어머니, 저 아저씨 말 알아들었어요. 세론이 깡충깡충 뛰며 기뻐하였습니다. 연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날부터 세론은 틈만 나면 춘범에게 달려갔습니다. 춘범이 머무는 헛간 앞에서 세론은 온갖 손짓과 몸짓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춘범도 어느새 아이의 해맑음에 물들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세론이 물으면 춘범은 멀리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뭐하러 여기 왔어요? 춘범은 우물 쪽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러 왔다는 뜻 같았지요. 아저씨, 배고프지요? 잠깐만요. 세론은 후다닥 달려가더니 보리떡 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자신의 몫을 나눈 것이었지요. 춘범은 보리떡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아온 그에게 이 작은 아이의 따뜻함은 사막에 내린 단비 같았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세론이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춘범은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그의 굳게 닫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춘범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지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춘범은 헛간을 빠져나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였습니다. 세론이 홀로 우물 테두리에 걸터 앉아 울고 있었지요. 달빛이 아이의 젖은 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세론의 작은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춘범은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으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자신 같은 떠돌이가 다가가 봤자 아이를 놀라게 할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론은 한참을 울다가 두 손을 모아 우물에 빌었습니다. 달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좋으니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아이의 간절한 소원이 달빛을 타고 우물 속으로 스며드는 듯 하였습니다. 춘범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지요. 부모를 잃고 말문이 막히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외로움을 춘범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세론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춘범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물 위로 들이운 달빛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범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밤에만 살그머니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그리고 매일 밤 우물가에서 우는 세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론의 소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씨가 춘범의 가슴을 울렸지요. 보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크고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우물 수면에 비친 달은 마치 은쟁반 같았지요. 춘범은 세론이 돌아간 뒤 홀로 우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 아이에게만이라도 제 마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춘범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빈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왔기에 소원이란 것이 무색했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그 작은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렇게 비는 것밖에 없었지요. 제발 제 마음만이라도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 위로 잔물결이 일더니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춘범의 간절함에 화답하듯 말이지요. 춘범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론이 평소처럼 헛간으로 달려왔지요. 손에는 호박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가 끓여주셨어요. 세론이 죽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범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춘범이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론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고맙다고 했어요. 춘범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소리를 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알아들은 것이었지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입술이 고맙다 그랬어요. 세론이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춘범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입을 움직여 보았지요. 세론아.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아저씨가 제 이름 불렀어요. 세론이 소리쳤습니다. 춘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분명히 자신은 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아이는 정확히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세론이 연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저씨 말 알아들었어요. 진짜예요. 연실은 반신반의하며 헛간으로 왔습니다. 춘범에게 무언가 말해보라 했지요. 춘범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론은 또다시 외쳤지요. 감사합니다래요. 연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딸아이는 확신에 차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람. 연실은 어리둥절해하며 딸아이와 춘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론만이 춘범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맑고 진실하였지요. 춘범은 자신도 모르게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 빌었던 소원이 떠올랐지요. 설마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달님이 정녕 자신의 간절함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춘범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벙어리 나그네가 아이 귀에만 귀신 말을 넣는다더라. 요술이 틀림없어. 아이를 홀린 게야. 저것 보게 역병도 모자라 요괴까지 들끓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아낙네들은 세론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계집아이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귀신 붙었다더라. 아이들도 세론을 따돌렸지요. 어른들의 말을 들은 까닭이었습니다. 너 귀신이랑 얘기한다며? 무서워, 저리 가. 세론은 억울하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저씨의 말을 알아들은 것뿐인데 귀신 취급을 받다니요. 그러나 세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에요. 세론은 외치며 춘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범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요. 차라리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세론이 춘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가시면 안 돼요. 저 아저씨가 좋은데요. 춘범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춘범은 세론의 작은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온기만으로도 세론은 알 수 있었지요. 아저씨는 떠나지 않겠다고. 노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벙어리 놈이 아직도 마을에 있단 말이냐.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연실 과부 집 근처 헛간에 숨어 지내고 있사옵니다. 연실이라고. 그 미망인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떠돌이를 품고 있다 이 말이냐. 노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사실 노대감에게는 숨은 속셈이 있었지요. 그는 예전부터 연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젊고 고운 과부가 탐이 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연실이 번번이 거절하자 노대감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됐군. 저 벙어리 놈을 빌미로 연실을 굴복시키면 되겠어. 노대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조를 불러와라. 저 떠돌이 놈을 요승으로 몰아 관가에 넘기겠다. 하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포졸 5명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벙어리 나그네 어딨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헛간으로 몰려왔습니다. 춘범은 도망치지 않았지요. 도망쳐봤자 연실과 세론에게 해가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춘범은 순순히 포박되었습니다. 노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지요. 미천한 것이 감히 우리 마을에서 요술을 부려. 관가에 넘겨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먼 곳으로 유배 보내주마. 춘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였지요. 양반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연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으나 힘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사이를 뚫고 세론이 뛰쳐나왔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를 잡아가면 안 돼요. 세론이 포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2 팔을 쭉 벌리며 막아섰지요. 꺼져라 이년아. 포졸 하나가 세론을 밀쳐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론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요술도 안 부렸어요. 세론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대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요물에 홀렸구나. 저것 보라. 저 벙어리 놈이 아이의 정신을 빼앗았단 증거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이가 저럴 리가 없지. 분명 요술에 홀린 거야. 세로는 억울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요술 아니에요. 아저씨는 그냥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저씨 입술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세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좋은 말만 해줬어요. 힘내라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세론이는 착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세론의 진심이 담긴 외침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노대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것의 헛소리에 휘둘릴 것 없다. 당장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춘범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세론이 울부짖으며 춘범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포졸이 세론을 거칠게 밀어냈지요. 세론은 땅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춘범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달려와 세론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세론아, 괜찮니? 세론은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연실은 딸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춘범이 끌려가는 모습을 세론은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세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론은 울다 지쳐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눈을 떴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론은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우물가였지요. 세론은 우물 테두리에 앉아 또다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님, 아저씨를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세론이 흐느끼며 빌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 테두리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세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나무패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이었지요. 마치 방금 나타난 것처럼 우물 돌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론은 나무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세론은 아직 어려서 글을 잘 읽지 못했으나 어렴풋이 몇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 춘, 범. 아저씨 이름이었습니다. 세론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중요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어. 세론은 나무패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실은 딸이 내민 나무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우물가에서 찾았어요. 연실은 나무패에 새겨진 글을 읽었습니다. 공신 윤적의 후손 윤춘범. 전란 중 백성을 구하다 말문을 다듬. 연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신의 후손이라니. 그럼 저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냐? 연실은 믿기 어려웠으나 나무패에 새겨진 글씨는 분명하였습니다. 게다가 패 뒷면에는 관인 자국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세론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 나그네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저씨를 구할 수 있어요?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관하로 가자꾸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연실과 세론은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노대감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는 춘범을 요승으로 몰아 중형에 처하려고 아전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미천한 과부가 관아에 발을 들이느냐. 노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연실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억울한 일이 있어 왔사옵니다. 저 나그네는 요승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내년이 감히 나를 거스르겠다는 게냐? 노대감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손짓하여 포졸들을 불렀지요. 전연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연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세론이 앞으로 뛰쳐나왔지요. 잠깐만요. 증거가 있어요. 세론이 품에서 나무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관아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저게 뭐냐? 나무패 아닌가? 노대감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장난감을 들고 와서 증거라고 하는구나.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관아의 아전 하나가 나무패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전이 급히 패를 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잠시 후 관아 문이 열리며 고을 사또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사또가 위엄 있게 물었습니다. 아전이 나무패를 사또에게 바쳤지요. 사또나리 이것을 보시옵소서. 사또는 나무패를 받아들어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지요. 공신 윤적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전란 중 백성을 구하다 말문을 닫았다. 사또가 춘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를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옥에 갇혀있던 춘범을 끌고 왔습니다. 춘범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요. 밤새 곤장을 맞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세론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사또가 춘범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정녕 공신 윤적의 후손이냐? 춘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사또는 나무패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윤적 공신이라면 임진년 전란 때 의병을 이끌고 왜적을 물리친 충신이 아니냐. 그 후손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사또가 춘범에게 물었으나 춘범은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세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제가 아저씨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애가 벙어리 말을 알아듣는다는 그 아이냐? 요술에 홀렸다던데? 사또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자의 말을 옮겨보아라. 세론은 춘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범은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지요. 세론이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아저씨가 말하기를 자신은 어린 시절 전란을 겪었다고 해요. 부모님이 왜적에게 돌아가시고 자신도 목에 칼을 맞아 말문이 막혔대요. 그 뒤로 떠돌아다니며 살았다고요.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나무패는 어디서 난 것이냐? 춘범이 다시 입술을 달싹였지요. 세론이 전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품에 넣어주셨대요. 살아남으면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잃어버렸다고 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패가 우물가에서 나타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세론이 외쳤습니다. 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우물에 빌었거든요. 아저씨를 도와달라고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기적이라고 믿는 이도 있었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무패가 진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대감은 당황하였습니다. 벙어리 나그네가 공신 후손이라니 이대로 두면 자신이 큰 낭패를 볼 판이었지요. 사또나리, 속지 마시옵소서. 노대감이 급히 나섰습니다. 저 과부와 아이가 짜고 거짓 증거를 꾸몄음이 틀림없사옵니다. 저 나무패도 위조한 것이옵니다. 노대감은 기세등등하게 연실을 가리켰지요. 전혀는 과부 주제에 낯선 사내를 숨겨주었사옵니다. 필시 음란한 짓을 꾸몄음이요. 저 벙어리 놈과 한통속이옵니다. 연실은 치욕스러웠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였단 말씀이옵니까? 연실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눈빛만은 단호하였지요. 저 나그네는 마을에 와서 단 한 번도 해로운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제 딸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지요. 연실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나그네가 우물물을 길어다 노인들께 나눠주었던 것을요. 아이들이 목말라 울 때 물을 떠다 주었던 것을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지. 나도 물 얻어 마신 적 있어. 연실은 용기를 내어 계속하였습니다. 저 나그네는 말을 하지 못할 뿐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옵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대감은 조바심이 났지요. 사또나리 전연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하였습니다. 노대감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좋다. 내년들이 끝까지 그러할 테냐. 노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 과부는 제 청혼을 거절한 죄가 있사옵니다. 과부 주제에 교만을 부린 것이지요.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청혼을 거절했다고 죄가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러하오나 아무튼 전혀는 품행이 단정치 못하옵니다. 노대감은 허둥지둥 변명하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양반이 연실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거였어? 그래서 앙심을 품고 괴롭힌 거야? 사또가 냉랭한 눈으로 노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대감, 내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려 했단 말이냐? 노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그동안 양반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논밭을 억지로 빼앗았소. 우리 아버지가 빚 때문에 곤장 맞아 돌아가셨소. 흉년의 곡식을 풀지 않고 높은 값에 팔았소.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대감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요. 사또는 팔짱을 끼고 노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허허, 평소에 쌓인 원망이 이렇게도 깊었구나. 내 이 마을에 온 보람이 있도다. 노대감은 땅이 꺼져라 절을 하였습니다. 사또나리,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대감은 최후의 발악을 하였습니다. 저 벙어리 놈을 잡아라. 노대감이 데리고 온 사병들이 춘범에게 달려들었지요. 순간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포졸들과 사병들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였고 춘범은 그 틈에 밀치락 당겼지요. 아저씨, 세론이 울부짖었습니다. 연실이 딸을 감싸 안으며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지요.
사또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관아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그러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대감의 사병 하나가 춘범을 끌고 도망치려 하였지요. 저놈을 인질로 삼는다. 순간 춘범이 몸을 비틀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며 사병을 쓰러뜨렸지요. 비록 말은 못해도 춘범의 몸에는 무인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란을 겪으며 익힌 무예였지요. 사병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노대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이놈이 정령 괴물이로구나. 춘범은 노대감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노대감은 두려움에 떨며 외쳤습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저 과부와 아이를 해치겠다. 노대감의 하인이 언제 빠져나갔는지 연실과 세론을 붙잡아 칼을 들이대고 있었지요. 춘범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흐흐흐, 알았느냐? 움직이면 전현들이 죽는다. 노대감이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세론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괜찮아요. 도망치세요. 그러나 춘범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세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인질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지요. 노대감, 지금이라도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사또가 말하였으나 노대감은 비웃었습니다. 항복? 내가 왜? 이 마을은 원래 내 것이었어. 저 천것들이 감히 나를 거스른 것이지. 노대감의 광기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벙어리 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그러면 인질을 풀어주마. 사또가 망설였습니다. 춘범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아저씨, 안 돼요. 세론이 몸부림쳤습니다. 노대감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저놈을 끌고 가라. 포졸들이 춘범을 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상한 바람이었지요. 분명 날씨는 고요했는데 우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세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우물에서 바람이 분다? 우물 수면 위로 은빛 빗줄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달빛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노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냐? 저게 뭐냐?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노대감의 하인을 밀어냈습니다. 하인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지요. 연실과 세론이 풀려났습니다. 노대감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요술이다. 저 우물에 요술이 걸려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달샘 우물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신령의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달님이 노하셨다. 악인을 벌하시려는 것이야.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하였지요. 그러나 포졸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려 하느냐? 사또가 엄하게 외쳤습니다. 노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물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은 잠시 후 잦아들었습니다. 은빛 빗줄기가 사라지고 바람도 멈추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은 감동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춘범의 포박을 풀게 하였습니다. 윤춘범, 내 억울함이 밝혀졌도다. 춘범은 일어나 사또에게 깊이 절하였습니다.
사또가 나무패를 춘범에게 돌려주었지요. 이 나무패는 내 선조의 충절을 증명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다 하였는데 어찌 우물가에서 나타났는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춘범은 나무패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지 10여 년이 넘은 것이었지요. 전란의 혼란 속에서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먼 마을의 우물가에서 나타나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론이 춘범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다행이에요. 새론이 춘범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춘범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나그네 양반. 우리가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눈이 멀었었소.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춘범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실도 다가와 인사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지요. 춘범은 연실에게도 깊이 절하였습니다. 사또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일을 잘 보았느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니라. 말을 못한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높은 벼슬에 있다고 마음이 바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의 일은 모두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지요. 노대감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노대감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요. 그러나 사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로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양민을 수탈한 죄, 관아에서 행패를 부린 죄, 인지를 잡아 협박한 죄. 어찌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사또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대감의 재산을 몰수하여 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인은 유배형에 처하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세! 사또나리 만세! 오랜 세월 양반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이날은 축제 같은 날이었지요. 노대감의 곳간이 열렸습니다. 쌀과 보리가 쏟아져 나왔지요. 흉년에도 곡식을 풀지 않고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있었어도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역병 때 죽을 끓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한탄과 감격이 뒤섞였습니다. 연실에게도 곡식이 돌아왔지요. 앞으로는 굶는 일 없겠구나. 연실이 딸아이를 안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새론이 활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저씨께도 밥 해드려요. 연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야지. 은인이시니. 춘범은 멀찍이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춘범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굶주림이 사라지고 역병도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물 앞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었지요. 달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고들 믿었습니다. 춘범은 마을에 정착하였습니다. 연실의 집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범을 존경하며 대하였습니다. 새로는 춘범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춘범이 글씨를 써서 보여주면 새론이 읽고 따라 쓰는 시기였지요. 아저씨,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세론이 종이와 붓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론은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그때 춘범이 앞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세론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춘범도 손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세론나. 세론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말했어요? 춘범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자신의 목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론아.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였지요. 세론이 눈물을 글썽이며 춘범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론이 춘범에게 안기며 울었습니다. 춘범도 눈물을 흘렸지요. 10여 년 동안 닫혀있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달님이 마지막 기적을 내려주신 것이었지요. 연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세론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저씨가 말을 했어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연실은 놀라움과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춘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달샘 우물은 오늘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말이지요. 옛말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